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 45일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무엇을 보셨나요?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들이 45일간 느끼고 경험하고 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2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험한 우울감, 절망감이었습니다. 본인이 취임을 하고 보니 이렇게 나라가 썩었고, 이렇게 좌파 카르텔이 대단하고, 이렇게 친중 세력들이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친북 세력들이 나름대로의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걸 본인 자신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체감을 한 겁니다. 이걸 고쳐보겠다고. 이건 아니야. 내가 대통령 취임할 때 공정, 자유, 법치, 정의,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이 SOS를 계속 보낸 것이 어디냐?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그것은 동료이고 친구이고 협조자가 아니라 그곳은 이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는 이재명과 같은 편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계엄 선포를 하신 겁니다. 제가 계엄 선포를 미화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 왜라는 게 지금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관절을 났으면서 거의 마지막 말씀처럼 윤상현 의원에게 한 얘기,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국민의힘이라는 당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하겠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 대통령은 한 번도 계엄 선포한 이후로 나는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의 치마 폭 뒤에 숨어서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끝까지 하겠다는 건 뭐냐? 내가 2년 반 동안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이 좌파 카르텔, 친중 세력, 부정부패, 이걸 그대로 좌시하고 던지고 나가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너무너무 큰 죄를 짓는 거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맞서서 나 혼자서라도 나서서 싸우겠다라는 뜻이야. 국민들 내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눈 밝은 귀 밝은 국민들이 이제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환호성이 높아지고 대통령을 살려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6%나까지 오르니 거기에 어부지리로 국민의힘도 지지율을 35%선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중하게 행동한 덕택에 신중한 전략으로 이재명에 맞섰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오르고 그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게 윤석열이라고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상태라면 해체되어야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옳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는 그것도 옳고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된 그 배경, 처음에 어디에 가서 영장을 청구했는지 윤상현이 옳습니다. 또 윤상현이 옳은 건 뭐냐? 당에서 108명의 당론으로 계엄특검법을 오늘 발의한다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나는 당론에 반대한다. 저도 어제 유튜브에 찍었습니다. 계엄특검론을 우리 쪽에서 만들어내면 그건 정말 대통령을 우리가 죽이는 겁니다. 권성동 7년 전에 박근혜를 죽이고 8년 전에 이제 2025년이니까
탄핵 소추인으로 박근혜를 죽이고 이번에는 자기 당의 여당 1호인 대통령을 자기가 죽이는데 앞장서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무슨 짓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르겠어요? 좌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좌표가 없습니다. 뭘 향해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뭘 향해 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통령의 12.12 담화문을 읽어보세요. 저는 이 얘기는 유튜브에서 한 7, 8번 했습니다. 이제 귀에 따까리가 앉아 그 얘기 하지 마. 송영선 너는 레파토리가 그것뿐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눈을 버럭뜨고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그걸 제대로 읽고 이래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불가피하게 선언했구나 하고 이해하는 사람 정말 그 귀 밝고 눈 맑은 그리고 정신 똑바로 박힌 중진 의원 몇 명 빼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보기조차 한 인간이 국회의원 빼치단 인간이 국민의힘 내에서 수두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기 내건 명분이니까. 저기 계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건 명분이니까 그걸 열심히 파악을 해야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공격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게 왜 우리가 싸우는지 누구를 향해 싸우는지 앞으로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답은 명쾌합니다. 친북 안 된다라는 그 명분 하나만 가지고 집중하면 보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살리자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을 살리자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건 일성 정의롭고 공정하고 법치주의가 통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나는 추구해 갈 것이다. 자유라는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길 거다 하는 그것의 뜻을 같이 한다면 모든 전략은 국민의힘 모든 전략은 거기서부터 나오고 모든 전술도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들을 보라고. 제대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꼴값들을 한번 보라고. 당의 당대표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발표하는데 그걸 하자마자 30분도 안 돼가 뛰어와가 촐싹거리면서 촐레이처럼 뛰어와가 내란을 일으킨 걸 자백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 유튜브에도 찍었습니다. 중도는 기회주의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왜 그렇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좌파들이 보수 쪽을 회유할 때에 자기 쪽으로 끌어갈 때에 가장 가깝게 가장 쉽게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중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중간에 서가 적정하게 좋은 것만 하고 있으니까 떡이 더 크면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좌파들은 뿌리 깊이 알고 있어요.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도 내 그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준석, 한동훈, 조경태, 김상호, 안철수, 김예지, 온건한 민주주의, 온건한 보수, 중도 보수, 중도 우파. 제가 이름을 지금 낸 이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기회주의자들이야. 중간에 서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잿더미 속에 전쟁의 폐허에서 잿더미 속에서 하루 두 끼 보리죽도 못 먹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지금 세계 10위 안에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가장 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혜택을 본 세대가 바로 40살에서 50살 세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교조 세대들이에요.
60, 70도 아니고 20, 30도 아니고 40대에서 50대입니다. 그들이 가장 진짜 혜택을 많이 입은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혜택을 입고 코인으로 돈 벌고 주식으로 돈 벌고 강남에 집 사야 되겠다고 가장 꽂혀있는 이 인간들이 정작 자기를 배부르고 돈 벌게 해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칼을 꽂고 난도짓을 하고 이재명을 칭송하고 이재명 편에 서 있습니다. 친북 편에 서고 친중 편에 서고 이걸 대통령이 좌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따라한다면 목표는 확실합니다. 친북은 안 된다. 여러분 트럼프가 내일 모레 취임합니다. 20일 취임합니다. 어떤 보수 유튜브는 내일 모레 트럼프가 온다. 매일 수십만의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일 올 듯 모레 올 듯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기치면 안 돼요. 그래서 후원금 올리고 뭐 수익 올리고 헛된 부푼 꿈을 꾸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실을 얘기하죠. 트럼프가 한국 와서 감옥에 있는 윤 대통령을 꺼내줄까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의 전략은 옛날 닉슨 때 한 전략하고 같은 전략으로 갈 겁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를 갈라치기를 해서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으로 묶어두고 러시아와 최소한 러시아가 미국의 적극적인 파트너는 안 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중국을 죽이겠다는 데에 러시아가 침묵이라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미국 편이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5월쯤 되면 전쟁이 거의 스톱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있는 그 상태에서 현 전쟁 상태에서 러시아가 침공한 땅만큼 러시아에게 인정해주는 쪽으로 우크라이나가 물러서지 않으면 이 전쟁이 계속될 거고 전쟁이 계속되면 미국은 절대 눈길도 안 준다는 겁니다. 어쨌든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구해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해서 코트를 날리면서 올까요? 다시 말하면 한국을 살려주기 위해서 주한미군 28,500명을 그냥 두고 친북 정권이 되고 친중 정권이 되는 대한민국을 지원할까요? 동맹을 유지해 가려고 할까요? 트럼프가 진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첫째 트럼프가 퀵조틱하다. 돈키호테와 같다. 천방지축이다. 고집불통이다. 지 마음대로 한다. 세계의 깡패다. 다 틀렸어요.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미국에서 영웅입니다. 왜? 자기 나라를 지키는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한 좌표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이재명을 설득도 할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하고 바로 딜을 할 겁니다. 우리 혼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막아낼 수 있어요? 주한미군 만날 철수하라. 독자적인 핵을 가지자. 개소리들이에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꿈.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 말자. 있어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지만 만약에 된다면 대한민국이 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됩니까? 파퓰리즘 전략을 쓰는 거예요. 물쓰듯 돈을 쓸 겁니다.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5년 내에 나라는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됩니다. 누구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오지 않도록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사람 딱 의식 있는 국민, 깨어있는 국민, 대통령의 운영 철학을 이해하는 국민,
그리고 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는지 되는 것을 그 진위를 이해하는 국민. 그들의 저항이 크면 그냥 단순 저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목에 칼이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친북 정권이 들어서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친중 정권으로 중국 밑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라는 의지를 가진 국민들이 결집해서 저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이 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지만 2017년 대선 꼴 보십시오. 문재인이 41%밖에 못 가지고 우리 당이 59%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파전으로 우리가 참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편갈라가 김문수 편이다, 홍준표 편이다, 한동훈 편이다, 오세훈 편이다. 끝난 거예요. 이재명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데도 민주당에서 아직도 이재명을 상황으로 천황으로 대접하는 이유가 곁다리를 다 쳐내는 겁니다. 편가르는 순간 우리는 필패예요. 두 번째, 중도를 껴안아야 된다 하는 거짓 발삭에 어영부영한 기회주의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순간, 그걸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순간 필패예요. 필패. 필패의 결과는 뭔지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주식, 그렇게 피땀 흘려서 마련한 집, 코인 다 날아갑니다. 이때까지 당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달콤한 열매, 자유시장 경제의 달콤한 열매를 가장 많이 향유하던 40, 50대들. 처음은 이재명 쪽에 줄 서서 당장은 나의 앞날이 창창하다도 할지 몰라도 나라가 끝나면 자신도 없어. 끝납니다. 제가 2009년 현직 국회의원을 할 때 베네수엘라를 가봤습니다. 뒷골목에서 노점상에서 사람들이 시골 안악내나 한 5, 60대 된 사람들이 비드, 이 염주알을 비슷한 걸 끼워가지고 수공으로 해서 목걸이를 만들어 팔더라고요. 뭐 그때 제 기억으로 US 달러로 7불 99센트 뭐 이런데 뭐 기껏해야 그때의 달러 환율로 계산해도 한 8, 9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 개를 사서 또 한국 와서 선물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침에 갔는데 오전에 갔는데 7불 99전인데 한 개에 7불 50전 해달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저녁에 가봤습니다. 혹시나 같은 사람이 가면 깎을 줄 알고. 똑같은 물건 7불 99전이 8불 99전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제가 경험한 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날 갔습니다. 9불 99전이 돼 있어요.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은 사진 보셨죠? 돈으로 딱지를 집듯이 딱지를 만들어가 돈으로 방석을 만들라니까 돈이 남아 들었어요. 종이 조각이 됐어. 휴지 조각이 됐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 결국 나라를 폭망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적은 하나입니다. 반북이에요. 반중이에요. 친미예요. 친일이에요.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예요. 독재자가 아니에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두렵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1차 탄핵안에 대통령의 친미 친일 외교정책을 탄핵의 사유로 넣었던 겁니다. 민주당이. 여러분 친북 하나만으로도 그 기체 안에 보수가 뭉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탄생을 막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